한국은 군사 경제적으로 예전의 한국이 아니다. 미중 신냉전 속에서 미국과 중국이 예전처럼 한국에 큰 소리 못 치는 이유. 다시는 일본과 화해하라고 강요하지 마라. 미국 바이든 정부가 시작되면서 아시아에 대한 정책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이제 한국의 위상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인데, 포럼 폴리시에 기고되어 있는 미국은 한국을 다시 봐야 한다 라는 내용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일단 먼저 미국 싱크탱크 CNAS에 인용된 한국 활용론과 관련된 내용을 먼저 보면 확실히 한국을 예전과 다르게 생각하고 있음을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요점은 과거와 달리 이제 한국을 다시 봐야 한다. 한국은 이제 미국이 시킨다고 하는 국가가 아니다. 이젠 한국을 먼저 대우해주고 미국도 원하는 것을 요구해야 한다. 즉 한국은 이제 미국도 힘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며 군사 경제적으로 엄청난 힘을 갖춘 나라가 되었다. 한국을 이용하려면 이젠 미국도 강제가 아니라 한국에 줄 건 주고 설득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자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밀리터리 채널 생활탐구입니다. CNAS 보고서 내용은 확실히 기존의 남북미 관계를 평가했던 기관들과는 다릅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몇 년간 보였던 남북 냉전을 선호하는 38로스, USKI 한미연구소 등등과 한국 보수가 지원하는 연구소에서 발표하던 남북 냉전 선호 보고서와는 달리 한국에 대한 평가가 확실히 달라져 있습니다. 얼마 전 VA를 통해 처음으로 미군 철수라는 카드를 꺼냈을 때도 한국은 겁먹기는커녕 대꾸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남북 철도 연결, 남북 대화 추구 등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이 변화돼야 한다고 설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과 중국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사실 중국은 한국의 카디즈를 수시로 침범하고 한국 역사와 문화를 왜곡하는 등 외부적으로는 위협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 중국은 한국과의 교역으로 얻는 이익이 한국과 적대하거나 전쟁으로 얻는 이익보다 훨씬 자국의 이득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과는 손절할 수도 없고 전쟁을 할 수도 없으며, 미국도 한국에 대한 정책을 강압해서 이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유인책과 인정해주는 방법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즉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과 중국이 이젠 국제사회에서 한국 역량이 매우 커졌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 요즘 한국을 보면 예전과 다르게 미중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듣고 있는 척, 어떤 때는 못 들은 척, 어떤 때는 무시하는 척을 해도 될 정도로 군사 경제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미중이 먼저 인정하는 꼴이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변화된 한국의 위상을 잘 보여주는 기고문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과의 동맹이 이제 북한의 핵 제거보다 미국에 더 중요해졌다. 물론 앞의 말이 미국 행정부 외교 쪽의 전체 견해는 아니지만 북한의 핵 제거보다 한국과의 동맹 유지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정도로 한국이 군사 경제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에만 관심을 둔 것과 다르게 이젠 동맹 한국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고, 과거 미국과 소련 냉전기 시절 소독이 했던 역할을 할 정도로 한국은 잠재력을 지녔고 미국의 필수 동맹국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북한의 핵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지만 북한은 핵, 미사일만 빼면 지금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1973년 상원 의원으로 있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아주 가난한 나라입니다. 여전히 전 세계로부터 고립되어 있고 전 세계에서 왕따를 당하는 곳이죠. 하지만 한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 의원으로 있던 1973년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었습니다. GDP 세계 9위, 군사력 세계 6위, 첨단 소재의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는 첨단 기술력 보유국,
세계 1위의 조선 강국,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영화와 배우, 빌보드 차트 1위, 스포츠 부분 등등 한국은 이미 예전의 한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 국민들이 쟁취한 민주주의는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의 롤모델로 홍콩, 태국, 미얀마의 시위대가 한국의 시위 음악과 케이팝을 자신들의 시위곡으로 사용할 정도입니다. 또한 군사력은 어떻습니까? 세계 6위의 군사력 대국이며 육군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 5위의 공군 전력을 비롯해 전투기를 직접 생산하고 세계 제1의 조선업과 기술은 당장이라도 핵잠수함과 항공모함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위성을 직접 쏘아 올리고 지금도 붕어빵처럼 찍어내고 있는 무지막지한 탄도미사일 전력과 60만 대군과 막강 포방부 전력을 비롯한 육군력은 군사 강대국의 단계까지 접근해 있습니다. 또한 수도 방위 계획은 이미 대북 방어 수준을 넘어섰고 이젠 핵무기 프로그램 확보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의 위상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도 이제 한국을 변방의 분단 국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인들 스스로 이젠 강대국 사이에 낀 힘없는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고 국가적 자부심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초강대국들 사이에서 한국의 고위 공무원들이 한국은 자체적으로 우리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말할 정도죠. 최근 심포지엄에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의 뼈 때리는 표현입니다. 한국은 분명히 우리가 관역의 중앙처럼 보이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 하지만 그걸 뒤집어 보면 오히려 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수혁 주미 한국 대사도 초강대국들 앞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었죠.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언론들은 항상 한국은 미국과 중국, 일본 사이에 세우라는 표현을 하며 패배주의 자아인식을 우리 스스로 가지도록 세뇌시켜왔지만 이젠 강대국들 사이에서 눈치 보며 어디에 붙을지 고민하는 것보다 침묵하며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한국의 이런 변화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이제 한국은 미국의 보호 아래에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 필요한 동맹국이 아니라 미국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과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새로운 질서를 결정짓는 중요한 동맹국으로 성장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과 미국의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입니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인 두 나라이지만 일본은 자국 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한국 뒤통수를 까는 걸 즐겨하고 독도 문제와 역사 왜곡 등 한국이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것들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강요보다는 대중국 포위를 위해 한국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설득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서둘러 핵무장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한국이 결심만 하면 핵을 보유할 수 있지만 자의적으로 유보하면서 국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일부는 북한의 핵을 지목하지만 일단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그 순간 북한은 파멸입니다. 그렇다면 주변국 중에 한국을 핵으로 위협할 만한 국가는 중국인데 중국 또한 핵으로 한국을 위협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스스로 핵 보유를 유보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죠. 만일 중국이 한국에 핵 위협을 한다면 한국은 당장 NPT를 탈퇴할 것이고 핵 무장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자연적으로 생기며 한국은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 4,000발 이상을 만들 수 있는 국가고 중거리 탄도탄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이웃나라 한국이 새로운 핵 강국으로 탄생하는 걸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마치며 대한민국은 과거처럼 미국이 말만 하면 따르는 국가가 아니며 이젠 미국의 당당한 파트너로 성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중국 공산당을 절대 지지하지 않으며 한국의 존재는 중국의 동아시아 팽창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의 화해를 강요하면 안 되며 자신들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기쁨입니다.